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이후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한 파장으로 부산시 관내 공공시설 공사까지 멈춰서 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석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진상 부산공공건축과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공사 중이던 공공시설들이 공사를 멈춘 지가 꽤 됐음에도 이 재개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봐야 될 텐데 어느 지역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 심각하고요.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지역 공공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건립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울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사하구 신평동 산업단지의 개방형 실내체육관 준공일이 수개월째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신평동 체육관은 지난해 5월에 공사가 끝나야 했는데 건축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걸어서 연기가 됐고요. 그 소송 걸어서 부산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니에요. 2년 만인 2021년 4월에 사업을 재개를 했는데 재개를 하고 봤더니 상황이 이제 건축 시장이 급변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멈춰진 상태고요.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경남의 창원 시립미술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이제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의창구에 시립미술관 추진을 했는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창원 시립박물관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터만 있고 아예 착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네, 건립과 준공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도대체 왜 이게 늦춰지고 있는지, 또 왜 중단이 됐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자재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인데요. 을숙도 체육관 예를 들어보면요. 45억 원을 들여서 알루미늄 기본 구조로 건립,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일부 공사비가 기본 구조가 45억 근데 알루미늄 기본 구조로 하려다가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대비를 보니까 40%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철골 구조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설계 변경, 지난해 4월에 설계 변경해서 3개월 뒤에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어요. 4월에 했는데 3개월 뒤에 공사를 재개했다는 소리는 3개월만 지체된 게 아니라 더 많이 지체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10억 원이나 또 늘어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기가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서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공사를 또 못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평동 체육관의 경우에는 아까 소송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승소하기까지 부산시에 승소하니까 2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이제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애초 계획한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원래는 총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설계 변경해주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층수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네. 허가도 다시 받고 하면서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실 그 앞에 이제 신평동 체육관 소송 기간이 2년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게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렇게 2년이었거든요. 그 기간을 기점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대폭 상승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공사들이 이제 위축되던 시기였고 그때 아마 이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보면 국제적으로 금리 폭등하고 오를 시기에 겹쳤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사 대금을 대출받아서 하도 업체들에게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자금 순환이 위축이 됐고요.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얼마 있다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또 상승하는 삼중로가 동시에 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길래 공사가 중단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재비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저도 이게 방송 원고 쓰면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신평동 체육관 예로 들면 2019년 이전에는 그 소송 전이죠. 철근이 톤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네, 소송이 끝난 2021년에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2배 이상 예, 정도. 2년 사이에 2배까지는 아니고 30에서 40% 정도 오른 네.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새 70% 이상 폭증한 공사비에 시공사 교체하는 곳도 여러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 측에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등뿐만이 아니라 건축주가 초기에 요구했던 설계할 때 요구했던 마감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그것대로 원한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시비비가 생기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땅이 있어도 아예 집을 짓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고, 특히 이 여러 공사비 중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은 그 마진이 되게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인데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자재비에서 인건비까지 모두 올라서 이제 건설 경기는 거의 최악인 상태입니다. 네, 이 건설비 안에는 뭐 자재비, 인건비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만 네. 이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건설비에 포함되는지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재비 인건비 있고 이제 현장 관리비,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건설사 이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부가세 세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예비비는 사후에 건설 서비스를 하거나 현장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하는 예비비라는 게 5에서 10%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 장치를 할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것들 다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나오는 금액이 이제 건설비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자재비 인건비 항목들이 최근 급등한 항목들입니다. 네, 이렇게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 경기는 뭐 제자리거나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값과 자재값 폭등,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착공 부진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고요. 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그 건설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자료를 보면 지난 이제 1분기, 2분기 착공 면적, 우리나라에서 착공을 얼마나 했는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같은 면적과 이번 1분기, 2분기 면적을 보면 각각 14.4%, 12.1%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침체됐다는 소리죠. 근데 허가 면적은 13.7%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해 보면 허가는 이제 늘어 있는데 면적이 줄었으니까 거의 한 30%가 지금 공사를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착공 면적은 21%나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공사비 상승, 금리 상승,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계도 다 끝났고 허가도 받았는데 공사를 시작을 못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등 이런 이제 건설 공사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또한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비우호적인 금융 환경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PF,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기 자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건설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다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건설을 하고 후 나중에 그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서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이제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금리 은행에서 빌려야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재 건설 지표 8개 가운데 수주, 허가, 고용, 미분양 이런 것들 좀 양호한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에 공사비, 금리, 그다음에 건설 경기 체감도는 위험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가 이제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 리스트 확대 가능성 크다고 이제 분석되고 올해 4분기에도 건설 시장이 아마 찬바람 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대형 업체, 예, 그리고 더 내려가면 지방의 중소 중견 건설 업체들이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체를 할 수 있는 부산시나 관내 기관들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공건축 측면을 본다면 건축비만 30% 이상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해 있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목멘 소리를 하고 있고요. 볼멘 소리 하고 있고 연내 착공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 시기도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공공건축 말고 전체 건축 시장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분양 물량,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렵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공사 지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민간 건설사하고 공공건축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사실 이윤 창출을 위한 그 사업형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이라는 건 모든 시민의 복리, 문화, 예술, 향유, 그다음에 소외계층도 최소한의 문화 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공공시설인데 준공이 미뤄지면 사실 이제 그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대폭 축소되겠죠. 그렇게 되면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서부산 지역에 지금 최근에 아까 신평동도 마찬가지고 을숙도 다목적 체육관도 다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고 실제로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면 이 자재가 계속 현재까지 지어진 상태가 이제 낡아져서 안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라든지 또 주거 거주 만족도하고 직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사실 공공시설은 이렇습니다. 당장의 투자 대비 수익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분양가를 내야 되고 이윤을 건설사가 남겨야 되는데 공공시설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지역의 도시의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멈춘 반쪽짜리 건축물 한 3년 이상 되면 도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브랜드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심리적 상실이나 손해 이런 것들이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자체 행정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제 제일 급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추가 확보고요. 이는 이제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해소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시, 도, 의회 정치권의 협조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적 축소 방안 등 설계 변경을 이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 공기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권장할 만한 해법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가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공기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이제 인해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세 번째 문제는 건축 분쟁입니다. 단순히 공사가 멈추거나 안전 문제를 떠나서 분쟁이 심화되면 이건 이제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법원으로 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사 뭐 수개월 미뤄지는 거 플러스 알파 2, 3년이 또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건축 공사비라든지 건축 분쟁에 관한 데이터를 총괄해서 통합 관리하는 전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는 대부분 이제 건설 분쟁 자료는 접근이 어렵고요. 이제 뭐 조정, 소송, 중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나 현재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하면 되고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방금 말한 두 기관이 중재 판단 기구가 아니라 조정 이게 혹은 검증 기구의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중재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해주는 역할은 이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지금 위원회나 아니면 지금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조정 역할밖에 못 하는데 그 역할을 좀 확대시켜서 지금 그 역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좀 부여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공공건축가인데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서도 그런 역할을 조금 분담을 하게 되면 그런 분쟁으로 인한 그 건축 지연 기간들을 좀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자체의 여러 고민들에 제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안 드리기 전에 최근에 LH 철근 누락 사태 교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건설사의 자재비 중에 철근이 가장 고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철근의 그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안전율이 2.7배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소리는 1.7을 뺐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굉장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 철근 가격이 이제 굉장히 자재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아끼려는 그런 유혹에 빠졌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부수적인 그 이유고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1차적 책임은 행정과 건설사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 감독 해야 되고 건설사에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무량판 구조가 문제라는 식의 그건 굉장히 초점을 흐리는 거고 무량판 구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제 다 검증받은 구조고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의 포커스가 맞춰야 될 부분이 약간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책임과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꼼꼼히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이럴수록 꼼꼼한 견제 감시 체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건설 안전 기술사 등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 집단한테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수록 더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전문가 집단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 시스템도 더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건축주조차도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 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감리자한테만 항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감리자는 설계 도면대로 진행되는지를 이게 판단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감리자에게 항의를 해서 감리자 당신이 그 자재를 바꿔서 뭐가 잘못됐다는 게 항의를 하게 되면 감리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권한을 가지고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안전장치도 좀 강화가 돼야 되고요. 최근에 경력 15년, 20년 차 해야 될 감리를 이 신임 직원 2년 차 이런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는 결국은 공공의 안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방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에 이제 부실 시공된 LH 건들 이제 보면 그 LH만이 독점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법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처럼 검증받은 민간 디벨로퍼들도 같이 경쟁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게 되면 LH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정관예우도 사라지고 하겠죠.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확대해주면 자연스럽게 LH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축소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면서 안전한 건축 환경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이번 사건이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의 기약 없는 공사 중단 사태의 피해는 비단 미관상의 까닭만은 아닙니다. 지역 SOC 확충으로 나아질 일상을 기대한 지역민에게 희망의 기약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의 존재이유를 위해서라도 공사 재개를 위한 다방면의 고민을 요청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